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제과제빵 교사 필기 스마일 2번 정리 공통 파트 중에 재료과학 부분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재료과학에서는 우리가 제과제빵을 할 때 직접 사용하게 되는 모든 제과제빵 재료들, 밀가루부터 호밀가루, 옥수수가루 같은 다른 가루들과 설탕, 포도당 같은 감미제, 그리고 물도 들어가죠. 달걀, 버터, 쇼트닝, 이스트, 그리고 팽창제, 안정제, 각종의 향신료까지 이러한 재료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를 볼게요. 밀가루를 선택할 때는 단백질 함량에 따라 우리가 흔히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다른 밀가루를 쓰게 되는데요. 단백질 함량에 따라 제품의 부피와 구조를 결정한다. 요 문구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회분 함량. 요 회분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밀을 태워서 남게 되는 그 제 무게 비율이 회분 함량입니다. 그 회분 함량, 회분율이 높을수록 밀가루 색이 진하게 되고 통밀에 가까운 거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회분율이 적을수록 입자가 곱고 흰색에 가까운 밀가루가 된다. 따라서 이 회분 함량에 따라서 껍질색과 풍미가 결정되고요. 그리고 밀가루가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흡수량이라고 하는데요. 흡수율, 흡수량. 이 흡수량은 제품의 유연성, 부드러움과 저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 손상 정분이 많을수록 흡수량이 증가한다는 사실, 요거까지 알아두십니다. 따라서 밀가루 선택 시에는 단백질 함량, 회분 함량, 흡수량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자, 통밀의 알갱이, 밀알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생겼고요. 구조적으로 브랜 레이어층, 겹층이 있고 그 안쪽으로 배유와 배아로 구성이 됩니다. 자, 겹층은 껍질층으로 질기고 가벼운 반면에 요 배유 부분은 부서지기 쉽고 무겁기 때문에 겹층과 배유는 쉽게 분리가 돼요. 껍질층은 14%에서 14.5%, 배유는 83%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이 배유층에서는 전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14%를 차지하는 껍질층, 겹층은 무기질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주로 동물 사료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밀의 실질적인 발화 부위인 요 배아는 2.5%를 차지하고 상당 부분 지방 성분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다. 자, 요 83%를 차지하는 배유 부분의 경우 배유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단백질과 회분 함량이 주변부에 많고 중심부로 갈수록 적어지고요. 색상도 주변부가 진하고 안으로 갈수록 색상이 옅어진다. 그리고 지질량, 비타민량, 효소량 같은 경우에도 배유의 주변부가 많고 안쪽으로 갈수록 그 양이 적어진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겹층, 브랜, 껍질층, 밀기울 모두 같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용어를 바꿔서 나와도 껍질층을 얘기하는구나 알아차리시고 14%를 차지하고 셀룰로스와 회분을 함유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식감이 거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분 과정에서 분리가 되는 부분이 껍질층, 겹층, 밀기울 부분입니다. 자, 배유의 경우에는 내배유라고도 표현하고요. 밀알의 83%를 차지하고 여기에는 단백질 함량이 70에서 75%로 분말로 가공해서 제과제빵에 적합한 밀가루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배유 부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쪽 주변부 호분층에서 단백질 함유율이 높고 중심부로 갈수록 단백질 양은 적어지지만 뭐가 좋아진다? 품질은 배유 중심부가 더 좋아진다. 자, 그리고 내배유 같은 경우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거의 동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물과 혼합했을 때 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결합해서 이 글루텐을 형성합니다. 이 글리아딘의 경우에는 다른 용어로 프롤라민이라고도 한다. 밀가루 단백질 중에 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85% 정도를 차지하는데 얘네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을 칠해서 물속에서 전분을 씻어내고 나면 이 둘이 결합된 글루텐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글루텐 안에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구성 비율은 7:3이라는 거. 글리아딘 7, 글루테닌 3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요것도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반죽에 점성과 탄성을 부여하는 성분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인데 글리아딘은 끈기를 부여하고 글루테닌은 탄력성, 탄성을 부여한다. 자, 되셨죠?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배아 같은 경우에는 신운을 말합니다. 밀알의 2.5%, 2에서 3%를 차지하고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통 재분을 했을 때 제거되는 게 요 배아예요. 자, 신운의 경우에는 10% 정도가 지방이기 때문에 이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밀가루를 저장했을 때 변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밀가루의 저장성을 떨어뜨린다 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배아에 함유된 지방, 이 배아유의 경우에는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약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밀알의 구조를 살펴봤고 밀이라는 곡식을 재배해서 바로 빵 반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루를 내야 되는데 밀알에서 껍질과 배아 부위를 제거하고 내배유 부분의 전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주 미세한 알갱이,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을 재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통밀알을 재분하게 되면 수분과 탄수화물은 증가하고 단백질은 1% 정도 감소하게 돼요. 그 과정이 뭐다? 재분 과정이다. 자, 그리고 참고로 껍질과 배아를 통밀에서 쉽게 분리하기 위해서 이 재분 과정 중에 내배유를 부드럽게 만드는 공정이 있는데요. 이 공정을 템퍼링, 조질 공정이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로 단골 출제된다. 재분 과정 중에서 껍질과 배아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 내배유를 부드럽게 만드는 공정. 무슨 공정이다? 템퍼링 공정, 조질 공정이라고 합니다. 템퍼링, 조지꾸라, 조질 공정. 자, 아까 한번 등장했던 회분 함량이라는 것은 밀가루를 태우고 남은 무기물이 회분이라고 했죠? 이건 모든 밀가루를 태워서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분 함량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그렇다는 거고 이 회분은 식품이 가진 무기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태우고 남은 게 무기질 성분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따라서 요 제성분, 그게 회분이다. 자, 재분율이 높을수록, 즉 거친 밀가루일수록 회분 함량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영양가도 높아지지만 제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맞지 않는 밀가루가 됩니다. 자, 이 재분율의 공식 자체가 우리 시험에는
원료 소맥 중량분의 재분하고 남은 밀가루의 중량, 재분 후 중량의 비율이 재분율인데, 재분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깎여 나가고 남은 비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재분율이 높다는 것은 분자에 남아있는 중량이 크다,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좀 덜 깎아냈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재분율이 높은 거친 밀가루,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칠고, 그런 밀가루일수록 회분 함량은 높고 영양가가 높지만 제빵 적성에는 너무 거칠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밀가루 재분 시에는 당연히 회분 함량은 밀기율 부분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1.8%에서 0.4에서 0.45% 정도로 감소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재분율이 낮다, 그럼 엄청 많이 깎여 나갔다는 얘기죠. 따라서 껍질이 적게 되고 고급 밀가루가 됩니다. 하지만 회분과 단백질 함량은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재분율이 높은 경우다, 재분 중량이 높다, 많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고, 껍질 부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는 비율이 크다, 따라서 소화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밀가루의 종류는 두 가지 기준에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밀가루 분류인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뉘고, 또는 회분 함량에 따라서 회분 함량이 적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해서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게 강력분, 단백질 함량 12에서 15%가 되고요.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 것은 점성과 탄성을 부여하는 글루텐이 많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과용보다는 제빵용에 적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경질 춘맥으로 강력분을 만든다. 경질 춘맥이라는 것은 봄춘 봄의 파종에서 미랄이 적색을 띠고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분에 해당하고, 중력분과 박력분은 각각 단백질 함량이 8에서 10%, 박력분은 7에서 9%인데요. 둘 다 연질 동맥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겨울 동이니까 겨울에 파종한 걸로 미랄이 적색이 아니라 흰색을 띠고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제면용과 제과용으로 적합한 박력분이 연질 동맥으로 만듭니다. 자, 중력분 같은 경우에 우동이나 국수면, 다목적용으로 나오고요. 제과용으로 적합한 밀가루는 박력분으로 과자나 케이크류에 적합하다. 단백질 함량까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강력분은 12에서 15%, 중력분은 8에서 10%, 박력분은 7에서 9%인데, 자, 요거 약간씩은 다른 퍼센테이지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1% 정도 많고 적은 것까지 고려해서 답을 찾아주십니다. 회분 함량에 따라서는 특등급이 회분 함량이 0.3에서 0.4%로 좀 적고, 1등급 0.4에서 0.45%, 2등급의 경우에는 0.46에서 0.6%까지 회분을 함유하고 있다. 회분 함량이 조금 적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요 개념은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밀가루에는 어떤 영양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나? 탄단지 구성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밀가루는 역시 탄수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70%가 탄수화물이고 그 대부분은 전분입니다. 그 외에 덱스트린, 셀룰로스, 펜토산, 당류 등을 함유하고 있다. 자, 밀가루의 탄수화물은 재분 과정 중에 전립분이 충격을 받아서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런 전분을 손상전분이라고 하고요. 이 손상전분 함량은 4.5에서 8%가 적당합니다. 수치 외워야 되겠죠? 밀가루의 탄수화물은 재분 과정 중에서 완전한 형태의 전립분이 알갱이가 충격을 받아서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손상된 전분의 함량은 4.5에서 8%가 적당하다. 자, 손상전분은 알파 아밀라제가 작용하기 쉽기 때문에 분해됐을 때 가스 발생과 흡수율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손상전분은 일반 전분 대비해서 흡수율을 2배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손상전분이 소화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2배 정도. 자, 그리고 전분의 함량은 단백질 함량과는 반비례하겠죠. 전체 100% 중에 전분량이 늘어나면 단백질량은 감소하고, 단백질량이 늘어나면 전분량은 줄어드니까 반비례한다. 따라서 강력분보다 박력분이 전분 함량이 높겠죠. 자, 밀가루 전분은 발효 시에 이스트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빵 내부 조직과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가? 밀가루의 전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호화. 밀가루의 호화인데요. 영어로는 젤라티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젤라틴화된다. 느낌 오시죠? 이 밀가루 전분은 여러 개의 포도당이 축합된 중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인 아밀로스와 불용성인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전분 분자에 물을 붓고 열을 가하게 되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서 팽윤되기 시작하는데, 계속 가열하게 되면 전분 분자의 수소 결합 구조, 미셸 구조라고 하는데, 이 미셸 구조가 파괴되면서 반투명의 콜로이드 상태로 변화됩니다. 이런 현상을 호화, 알파화라고 한다. 자, 이런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미숫가루나 뻥튀기, 누룽지,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요 쫄깃하고 촉촉한 식감의 빵 만들기를 할 때 밀가루 반죽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 호화, 알파화입니다. 판단지 중에 뭐의 작용이다? 탄수화물, 전분 분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 밀가루 호화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알부민, 글로불린, 글리아딘 및 글루테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죠. 글리아딘은 밀가루 반죽의 점성과 신장성, 점성은 끈적끈적한 거, 신장성은 쭉쭉 늘어나는 걸 말합니다. 점성과 신장성을 부여하는 게 뭐다? 글리아딘이다. 어떻게 배운다? 점심은 롯데리아에서 먹자. 점성과 신장성은 롯데리아, 글리아딘, 롯데리아, 글리아, 리아리아. 점심 먹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잘 외워집니다. 자, 롯데가 아니라 리아가 굵은 글씨로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루테닌은 밀가루에 탄력성을 부여한다. 글루테닌의 티읕, 탄력성의 티읕, 트트 연결 글루테닌 탄력성입니다. 자, 이렇게 불용성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글루텐이 되는데요. 글리아딘이 36%, 글루테닌은 20%, 메사이오닌이 17%고 그 밖에 알부민, 글로불린, 수분과 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가?
글루텐이, 이 글루텐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결합한 만큼 점성과 신장성, 탄력성 모두 가지겠죠. 그리고 탄산가스 보유력과 반죽의 부피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텐의 기능이다. 자, 그리고 알부민과 글로불린 역시 글루텐을 구성하는데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루텐 구성의 7%를 차지하는 것 알부민과 글로불린인데 어떤 특징이 있다? 물과 묽은 염기성 용액에 용해되고 열을 가하게 되면 응고됩니다. 알부민과 글로불린. 자, 그리고 이러한 글루텐은 젖은 글루텐이 있고 건조 글루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두 물을 이용해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을 결합시키기 때문에 젖은 글루텐이 나오지만, 즉 밀가루와 물을 2대1로 섞어서 반죽한 후에 물을 이용해서 이 전분 성분을 씻어내면, 탄수화물 성분을 씻어내면 젖은 글루텐이 되는데, 이렇게 전분을 제거한 젖은 글루텐을 다시 200도씨에서 구운 다음에 건조시키게 되면 황갈색 가루로 변하는데 그게 건조 글루텐입니다. 활성 밀 글루텐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만든 건조 글루텐의 특징, 요게 시험 문제에 단골 출제됩니다. 반죽의 강도는 개선되고 따라서 밀가루 계량제로 쓰일 수 있고요. 건조 글루텐의 단백질 함량은 이 젖은 글루텐의 3배가 됩니다. 밀가루에 소량의 물을 가한 다음에 물속에서 주물주물해줘서 전분을 제거한 다음 200도 온도에서 구워서 건조시킨다. 그럼 황갈색 가루로 변하는데 그게 활성 밀 글루텐, 건조 글루텐이고, 반죽 강도를 개선하는 밀가루 계량제로 이용되고 글루텐 생성 속도를 높여서 반죽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조 글루텐의 단백질 함량은 젖은 글루텐의 3배다. 여기서 3배, 3은 단백질 수분 흡수량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건조 글루텐은 반죽의 내구성을 개선하고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발효 및 성형 시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제품 부피, 기공 조직, 저장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많은 기능을 하죠. 건조 글루텐의 효과 같이 알아두십니다. 자, 밀가루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1-2% 정도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밀가루 지방은 선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품의 저장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 이러한 밀가루 내에는 탄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효소와 색소도 들어있는데요. 밀가루 내에는 탄수화물인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들어있고, 단백질인 글루텐 조직을 연화시키는 단백질 분해 요소 프로테아제가 들어있습니다. 밀가루 내 효소,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들어있고, 이런 반죽에 산화제를 첨가했을 때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의 활성도는 낮아지게 된다. 자, 프로테아제는 반죽 발효 시에 신장성을 증대시키고 가스 보유력을 향상시키지만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과다하면 글루텐 조직이 끊어져서 끈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용도는 잉글리시 머핀이나 햄버거 빵 등 좀 신장성이 없는 빵을 제조할 때 반죽의 흐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프로테아제를 첨가한다. 그리고 밀가루는 배유 부분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인 크산토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완전히 흰색이 아니고 맑은 크림색을 나타내게 되는데 뭐 때문이다? 배유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인 크산토필 때문이다. 그런데 반면에 제분 중에 껍질층, 곁층이 혼입되면서 색상이 어두워지게 되는데, 제분했을 때 입자의 크기가 아주 미세하냐 아니면 굵냐, 그에 따라서 입자가 작을수록 밝은 색을 띠게 됩니다. 밝은 흰색을 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밀가루 색을 완전히 하얗게 표백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요 맑은 크림색을 띠게 하는 크산토필 같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를 제거하면 되겠죠. 어떤 방법이 있냐? 공기 중 산소를 접촉시키는 자연 표백을 시키거나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질소, 염소가스, 산소 등에 의해서 이런 표백제를 사용해서 색상을 더욱 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밀가루의 표백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를 제거하는 걸 말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를 접촉시키는 자연 표백이나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질소, 염소가스, 산소 등 표백제를 사용해서 표백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자연 상태 그대로의 밀가루는 생화학적으로 제과제빵용으로는 사실 사용하기에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요. 따라서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자연 숙성을 시키거나 브롬산 칼륨이나 비타민C, ADA, 아조디카보나마이드, ADA 등을 통해서 표백을 하지 않고도 밀가루를 숙성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롬산 칼륨, 비타민C, ADA 3개니까 문제 내기 좋겠죠? 자연 숙성 외에 밀가루를 숙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밀가루를 숙성시키고 나면 흰색을 띠게 되는데 수소이온 농도 pH는 5.8에서 5.9로 약간 낮아지고, 이로써 빵 발효에 적합한 적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밀가루의 숙성은 글루텐 질을 개선해서 흡수성을 좋아지게 할 수 있고, 환원성 물질이 숙성 과정에서 산화되면서 반죽했을 때 글루텐이 파괴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밀가루의 숙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스마일 이론정리 공통파트인 재료과학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인 밀가루에 대한 부분 쭉 살펴봤습니다. 파이팅 홍보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